예, 마켓 인사이드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바로 저도 잠을 진행하시죠. 좀 설쳤는데. 자, 미국 시장부터 좀 볼까요? 예, 어제 뭐 6% 정도 반등을 미국 시장이 우리 연휴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장은 약 3% 가까이 뭐 좀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곧바로 뭐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죠. 나스닥이 5.16% 하락했습니다. 다시 12,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고요. 다우는 3.94% 하락, S&P 500은 4.32% 하락했습니다. 네. 뭐 뉴스함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8월 CPI가 8.3%로 나왔는데 컨센서스는 한 8% 전후로 많이 봤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고요. 7월은 8.5%였습니다. 코어 CPI는 6.3%. 코어 CPI는 7월보다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 6% 정도 예상을 했는데 6.3%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달러 인덱스가 올랐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무엇보다 국채 수익률이 반등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4%, 2년 만기가 3.74%까지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4% 위로 바라보는 거죠. 기준금리 연말 기준금리를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술주 위주로 전반적으로 저 급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대표주들 저 개별 종목들 와. 보니까 코스닥 보는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뭐 애플이 5.8%, 아마존이 7%, 뭐 예. 메타가 10%, 예. 메이컨 테크놀로지가 7.4%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1%, 엔비디아가 9.3%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4%. 엔비디아. 신재생의 에너지 쪽 있잖아요. 네. 그쪽은 조금 한 3, 4%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성장주 쪽에 테크 쪽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CPI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50bp냐 75bp를 얘기했는데 75bp를 기저로 놓고 100bp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테크 쪽의 성장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죠. 노무라 같은 데들이 확 바꿔버렸더군요. 네. 노무라 증권이 다소 좀 극단적으로 많이 합니다. 골드만삭스 비슷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바꾸는 그런 편이에요.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치도 노무라가 가장 낮죠. 가장 낮습니다. 전 맞아요. 세계에서. 예, 각단 근데 감정적인 부분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하루 만에 그동안에 올라왔던 걸 그냥 다 급락을 시켰는데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CPI가 8.3% 나온 게 5%나 급락시킬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락시킬 이유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지표의 문제라기보다도 시장 심리와 수급적 외국 현상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투매속 매도도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현상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뭐 좋지 않죠. 근데 이제 그다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은 우리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 오른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뭐 오늘 이걸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이 1조 1천억 순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4천억 순 매수했고요. 기관들이 7천억 순 매수했는데요. 아침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약 6,800계약에서 비차익 매수가 750억이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끝까지 이것을 다시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막판에는 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18,000계약으로 마감을 했지만 2만 계약이 육박하는 매수가 있었고요. 이게 또 신규 매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3,200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5천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야, 저것만 놓고 보면 뭐 그냥 완벽한 강세장의 신호네요. 예. 제가 빨간 것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3,200억 그리고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약 5천억, 8천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시장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 어제 시장이 어땠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LG노태, 현대제철 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어제 강세였고요. 중소형주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강세였던 자동차 부품, 조선, 방산주는 어제 마이너스였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대형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동안 개별 종목이 그동안에 상대로 강했던 게 어제 약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고 이쪽으로 옮겼냐 그런 부분보다는
시장이 대형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올랐던 것을 차익 실현 매도가 많이 나왔고 그쵸. 그런 부분들이 개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주요 수급 주체인 개인과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거래를 보면요. 외국인들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상당히 더 강했습니다. 최근 예. 들어서는요. 강했는데 위로 올려서 사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의 상황이 있는 거고요.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개인들의 움직임인데 개인들의 움직임이 오히려 올랐을 때는 팔아서 이익 실현하고 아래서 매수하는 오히려 더 현명한 매수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중에 개인들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그런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제 개인이 한 1.1조 순 매도한 거를 정말 단기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예. 오늘 코스피가 좀 불안하다는 거를 보면은 예. 좀 잘 잘한 팔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잘한 거죠. 근데 이게 어제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개인 투자들이 현명한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들은 바보라서 이렇게 거래하느냐가 아니고 이들의 거래는 지표를 가지고 따라서 움직이는 인덱스 거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이 우리 코스피가 2.7%, 코스닥 2.4% 올랐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으로 기계에 의해서 올라가서 네. 대형주 위주로 올랐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리드했다고 봐야죠. 예, 삼성전자. 어제 그랬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하이닉스. 전기전자가 가장 근데 강했습니다. 어젯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6%. 엔비디아 이런 거는 뭐 그냥 완전 떡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되돌림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정말 있습니다. 반도체 오랜만에 올랐는데요. 어제 사실 개장 전에 예. 삼성전자의 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예,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말씀하셨죠. 예. 기대만큼 부응을 해줬는데 해줬습니다. 예. 미국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되나? 가슴이 두근두근했었다니까요. 그렇죠. 미국이 오늘 시장에 좀 받쳐줬으면 네. 좀 흐름을 좀 타고 갔을 텐데 그러니까요.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이제 텍스트에 없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시장이 지난번에 7월 달에 급등을 했을 때 야 이렇게까지 그 단기 랠리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 갈 만한 시장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잭소론 미팅 후에 예.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그냥 곧바로 급락해 버렸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또 4일 동안 급반등하면서 CPI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야,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이렇게 시장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제 말씀드린 거에서 앞부분은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 후에 12.4% 하락했어요. 그리고 8월 CPI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걸 보면서 약 7%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CPI 발표 후에 어제 제가 물음표만 써놨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제 5.1%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9월 21일 날 기존의 50bp에서 75bp 베이스 라인을 가져갔던 금리 인상을 75bp 이상의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걸 반영이 되면서 국제 수익률이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주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괄호치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지만 2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둔화된 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둔화된 거에서 주거비가 가장 이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예상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거비 비중이 CPI에서 약 31% 되고요. 코 CPI는 약 40% 정도 비중이 되거든요. 결국 이제 주거비의 문제인데 이 주거비의 둔화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특히 이번에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렌트비는 어떻게 하냐면 뭐 저도 뭐 그냥 자료로 본 건데요. 집주인한테 이번에 임대를 할 때 어느 정도 받으면 좋겠냐라는 설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 설문을 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임금도 올라가 있고 물가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낮추지 않겠죠. 그게 이제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월에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그 거예요. 설문을 반영한다. 예, 예. 그것 때문이 그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의 주택 지표를 보면서 주택 지표도 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간간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주택 분들이 여기서 지표라는 거 얘기를 했고. 가격 얘기하는 거죠. 예, 가격 주택 얘기하고 그리고 매매 건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둔화됐다는 말이에요.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의 차이에 시간의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집값 빠지면 렌트도 빠질 예, 텐데 그렇습니다. 타임갭이 있다. 예, 타임갭이 있다라는 근데 거예요. 어쨌든 집값 떨어지는 거는 집주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예, 예. 월세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어느 정도 방어를 좀 예. 최대한 끌고 예. 싶어 하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고 예. 렌트비가 떨어지는 데는 시차가 상당히 걸린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래서 이 주거비가 둔화되는 주거비의 이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은 연말 정도 돼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시장이 왜 여기 좀 화를 냈냐? 저는 이제 화를 낸 매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다른 것들이 떨어졌는데 주거비가 떨어지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연준의 긴축 완화의 시그널 역시 지금 시간이 당장은 필요하다. 아니겠구나. 시간이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필요할 거다. 예, 예. 그렇게 지금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파월 의장 역시도 이거 단기간에 우리가 완화로 다시 돌아서 선회하지 않겠다. 길게 갈 것이다. 계속 워딩으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시장에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7월에 반등했을 때의 고점에서 떨어뜨린 것도 파월 의장이고 요번에도 가만히 보면은 파월 의장의 워딩이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그쵸. 그런 상황이다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이렇게 표현을 드려봅시다. 이건 있는 지금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네. 기준금리가 약 3.5에서 4% 정도까지 올릴 것이다 연말에 이거 시장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뭐 50bp나 75bp만을 따진 거예요. 근데 100bp는 확률이 지금 낮은 상황이고요, 사실은. 예.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시장 사실은 고점 대비 2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시장이 계속 인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고점으로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볼 때도 이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3차 하락을 할 거냐 아니면 이중 저점을 형성하면서 여기서 바닥 따지기를 좀 할 거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냐면요. 시장은 상당히 많은 올라간 상태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예. 거기서 굉장히 심해지고 고점으로부터 이건 주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식이 저점으로부터 더블 막 그렇게 올라가면서 단기간에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떨어질 때 조금씩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시장이 고점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 시장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 주체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은 없겠죠. 여기서 뭐 내가 여기서 강하게 매수해서 단기간에 이익 낼 거야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쇼플레이와 또 롱 포지션들의 그 플레이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장이 고점이나 저점 라인 근처에서는 지금이 저점이라는 표현 드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추세 전환할 것은 누가 지금 추세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11월을 보자라고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10월 들어가면은 이제 곧 3분기 실적 발표, 경기 지표 발표되죠. 그리고 11월에 주요 정치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장은 여기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변동성을 계속 주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런 변동성이 있는 시장 속에서는 수급 요인에 의해서 더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예.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선물 선물 동시만기가 옵션. 있습니다. 미국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7월에 미국의 시장이 월가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급반등했던 것은 쇼커버가 훨씬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으로부터 야 이거 여기서부터 다시 쇼친다. 이제 쇼커버 거의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포지션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강했을 거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역시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경기 지표나 뭐 아니면은 뭐 금리의 움직임이나 그런 거 같지만 수급이다. 그런 거 같지만 지금 사실을 보면은 단기 트레이드의 종목별 포지션 구축 또는 그 환매하면서 이 상황 이 변동성이 훨씬 큰 게 아닌가. 특히 이번 주에는 동시만기가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지난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예. 지난주에 우리 동시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이런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시장에서 시장이 취약하다 보니까 더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이 설명을 좀 드리냐면요. 우리가 미국이 4일 동안 반등했다고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막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그 비난하시잖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여기서 전저점 깨고 막 내려갈 거야. 야, 그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황의 소위 인덱스가 움직이는
패시브가 움직이는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시황이 아니고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액티브, 종목이나 섹터나 아니면 이슈별로 움직이는 시장이지, 시장 자체가. 뭐 4일로 올랐다고 해서 이제부터 소세 전환할 거야. 또 오늘 꺾였기 때문에 이제 정고점 깨고 내려갈 거야. 이렇게 단정 짓고 하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거보다는 이 안에서 내 종목 위주로 좀 보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전체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워낙 급락을 한 상황이라서 자, 이렇게 급락한 거 보니까 야, 이제 시작. 때 떨어질 거야. 또 반등하면 이제 시작 반등할 거야. 이렇게 보지 말자. 네, 그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미국 시장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두 페이지에서 국내 시장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 시장을 가만히 보면요. 미국보다 더 긴 기간 동안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1월부터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작년 7월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폭도 우리가 훨씬 더 큰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미국의 반등보다 우리가 약해요. 그리고 미국이 반락할 때도 우리 시장이 좀 더 약하게 반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환율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뭔가 모멘텀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율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1,400원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유로화 약하고 엔화 약하고 또 위안화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유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로존은 지금 전쟁의 영향이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경기 지표인데 전쟁의 전환, 경기 지표, 중국의 경기의 전환 없이 우리 자력으로 우리 시장이 강세로 다시 터닝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이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특히 전쟁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건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도가 없죠. 만약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강력하게 이 환율대에서 강력하게 매도를 와. 하고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아 시장이 레벨 다운 되는구나. 그쵸. 셀 코리아라는 예, 뜻이죠. 예. 레벨 다운 되는구나. 이거 위기가 오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오늘도 한번 보시면 어제 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팔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매도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대비의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상당 부분 아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에 한번 계산을 제가 해봤을 때 2,100포인트 전후 정도 이렇게 돼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졌을 때. 결국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의 눈치 보기 그리고 주요 지표의 눈치 보기를 하면서 미국보다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더 떨어지지도 않고 지지부진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패시브의 시황이 아니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이슈별, 종목별 액티브의 시장이지 전체적으로 패시브를 방향을 잡고 가는 시장은 아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부연 설명을 뭐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으로 자꾸 이제 쳐다보이고 뉴스도 나오고 예. 또 어제 빠졌으니까 빠지는 쪽으로 자꾸 쳐다보이고 또 아래로 또 비관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저점 깨고 급락할 수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시점도 지금의 시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 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이거 전저점 깨고 한 번 더 내려가 가지고 뭐 2,100포인트, 2,0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다들 그 워딩을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올 연말 이후 지나서 내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 지표들이 확실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이어서 위기의 상황까지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예. 지금의 상황에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다만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나는 다 팔고 현금 만들 거야. 아니면은 아 이제 반등하니까 이제부터 사가지고 나는 기다릴 거야. 이런 판단이 쉽지 않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상승의 끝을 잡거나 예. 네? 하락의 끝에 매도를 하거나 예, 예. 그러지 말고 거꾸로 해라. 왜냐하면 전형적인 약세 박스권이기 때문에 예, 예. 수익률에 대한 기대는 조금 줄여놓고서 그러나 뇌동에서 따라가면 항상 당하더라. 그렇죠. 스윙 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좀 팔아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근데 언제 사야 되냐, 언제 사야 되냐 묻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미 팔아놓으신 분들은 왜 팔았겠습니까? 향후의 전망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럼 그 전망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런 지표에 움직이지 말라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내가 현금을 좀 만들고 나는 이 주식을 들고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런 변동성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 팔고 다시 살 거야.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니까 네. 뭐 하루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따라가고 뭐 하루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따라가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지금 장은 추세적인 장이 아니니까 조금 빠져 있는 것도 빠져 있어요. 괜찮고. 예, 빠져 있죠. 근데 변동성을 좀 이미 안고 있는 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뭐 오른다고 해서 우 가면은 거기서 물리고 내린다고 우 하면 또 여기서 물리고 하니까 그렇죠. 그 단기 변동성에는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뭐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시장이 약세에서는 강하다고 쫓아가면 물린다. 약세에서는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오후하든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맨날 거기에 또 젖어 있잖아요. 시장이 강세로 확실하게 전환됐어요. 그래서 약세에 젖어 있어가지고 시장이 강세로 전환됐는데 난 기다렸다가 싸게 사야지. 그럼 또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에 따라서 분명히 그 매매 타이밍도 다르고 내가 대하는 매매 전략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뉴스만 드리는데 오늘은 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슈 관련해서도 좀 얘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국제적인 뭐 개별 뉴스 뭐 이런 거보다도요. 몇 가지 뉴스 말씀드리면요. 어제 독일 총리와 푸틴의 90분간 통화가 있었다고 지금 어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은 다른 뉴스보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정치권의 뉴스를 가장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것이 올 연말과 내년의 시황을 결정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이고 아침에 많이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뭐 독일 총리가 숄 총리가 그렇죠. 전쟁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 맨날 우리 아는 기사에 나오는 거는 그냥 흔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지난 5월에 한번 통화가 있었고요. 4개월 만에 90분간의 통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는 계속해서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 동안에 수개월 동안 지금 200일이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좀 넘었지 않습니까? 거의 7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 지난 동안하고 지금하고는 좀 사뭇 달라지고 있는 양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오히려 시황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뉴스하는 보고서인데요. 사실은 오늘 아침 보고서가 아니고 이미 CPI 발표 전부터 이런 의견들을 많이 줬더라고요. 좋은 내용이에요. 1970년대 미국의 물가 피크아웃을 확인 후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물가가 강하게 재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물가의 확실한 하향 안정까지는 강한 기축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파월 의장도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물가가 피크아웃 됐다고 해서 향후에 시장이 우리 그래서 한번 당했잖아요.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 할 거야. 내년에 금리 인하 할 거야. 근데 또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10년 만에 국채 수익이 2.7%까지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된다. 연준의 금융준칙 마감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표는 뭐냐면요. CPI의 월간 증감률입니다. 월간 체인지 퍼센테이지예요. 예. 보시면 작년서부터 2021년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거 1년치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 지금 이게 우리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해서 시장이 5%를 하락하고 했지만 이걸 보면은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는 거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지금 앞으로 더 물가가 올라갈 거야. 그래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시장이 화들짝 놀라서 빠지는 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고 시장이 오버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아니야 그래서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아니야 그래서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의 문제가 좀 남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차트를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거죠. 이게 물가가 이제 더 올라갈 거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이 정도면 좀 둔화되고 우리가 좀 희망의 계속 돌리고 있었던 건데 파월은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고 그러다 조금 적게 나오면 우리가 또 야 이번에는 좀 다른가 해서 또 올라갔다가 또 경기 지표가 딱 나왔을 때 아니라고 했잖아라는 거에 또 화들짝 놀라고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내려가고 있다. 벤버나키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지표가 안 좋을 때마다 사실은 이제 그 연준이 구원투수로서 계속 등판해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십몇 년 동안 그 덕에 계속
주식 투자자가 초과 수익을 냈다라고 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를 예. 연준에서 버리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도 네. 아니야. 예. 난 널 믿는다니까. 예, 맞습니다. 네가 그렇게 할 거잖아.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계속 점철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라니까 에이, 이런 거예요. 형님 그거 이런 아니죠. 거야. 이런 거야. 예. 뭐 그때는 항상 시장이 위험할수록 빠지면은 곧바로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바톤 터치 받은 옐런 장관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자꾸 이게 틀려가니까 예, 틀려가니까 시장이 더더욱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몇 가지 다음 이슈는 예, 어떤 예. 게 있으시죠? 이건 그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예. 생명공학 바이오 부분에서도 지금 행정명령으로 전기차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도 미국에서 생산해라. 제목이 이겁니다.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구상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생명공학 분야도 해외 생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자체 생산 능력을 제고한다. 당연히 우리 여태까지 다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주요 빅파마들, 주요 제약사들이 절세나 원재료 수급, 인건비 절약으로 이런 목적으로 해외 생산을 했는데 특히 중국의 위탁 생산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우시바이오의 위탁 생산이 미국의 빅파마들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이거 지금 차단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위탁 생산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있지 않습니까? 뭐 삼바도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러면 있죠. 똑같이 자동차 꼴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반도체 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구체적 내용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은 어쩌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여기까지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장이 워낙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사실 새벽에 사실 주제를 바꿔서 허재한 이사를 섭외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빨리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지금 박병창 부장님의 마켓 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